청와대에서 김종원 민정수석과 관련돼서 이른바 뒤끝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강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뒤끝 없었다라는 겁니다. 뒤끝 해장 오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같은 참모들 단톡방에서 인사도 없이 나갔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거 아니다. 인사했다. 김종원 수석이 늘 감사했습니다. 김종원 드림. 이런 메시지를 남긴 후에 탈퇴를 했다. 예의를 지켰다라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 지난 7일 금요일이죠. 문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강기정 수석이나 뭐 그때 당시에 사표를 내겠다는 노영민 실장이 아니라 김종원 수석만 대통령이 독대를 했다. 그리고 업무 마무리도 다 했다. 그날. 자, 그리고 청와대 인선이 11일에 있었는데 10일과 11일 주말 빼고 월화는 김 수석이 휴가를 내고 휴가를 떠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뒤끝 퇴장으로 비춰질 수 있었지만 뒤끝은 아니다. 상당히 오해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아유 뭐 당연히 그랬겠죠. 설마 그렇죠? 청와대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신임하는 또 사적으로도 친분이 깊은 수석이 다른 비서실장과 뭐 사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설 때문에 이렇게 인사도 없이 나가버리. 설마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공직기강이 그 정도로 무너졌으리라고는 설마 했었잖아요. 아니었군요.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이라면 저분이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이 후보 회의에 참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누가 뭐래도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사의를 표명했던 다른 수석들도 다 그때 참석했거든요. 예. 근데 김종원 수석만 참석하지 않았다. 그것도 휴가 이유로. 이거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저거 참 오히려 거꾸로 저러한 해명이 문 대통령하고만 따로 독대했다. 저는 저 해명에 오히려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김종원 수석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게 사실이잖아요. 김종원 수석이. 근데 그때마다 김종원 수석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조치가 없었어서 저도 참 의아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 해명이 명쾌하지 않다는 거는 뭐 제 느낌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이 지금 한 4명인가 5명이 수색 교체를 했잖아요. 예. 저거 백날 해봤자 안고 없는 찐빵에 동물 없는 동물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없는 동물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청와대 세진하고 싶으시면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김상조 정책실장을 교체를 해야죠. 그리고 이 문제가 다 부동산 때문에 그랬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국민 민심의 불질은 국민 감정의 불질은 노영민 실장하고 그다음에 이 부동산 문제 실정에 알파요 오메가라고 얘기되는 김상조 실장을 교체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찐빵이고 제대로 된 동물원이지. 안고도 없고 동물도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들 정말 이렇게 간만에 화창한 서울 하늘을 보면서도 찜찜한 아침인 것 같습니다. 김용태 의원님의 어떤 개인견해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 박용진 의원님이 저희 돌직구쇼에서 김종원 민정수석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뒤끝 남기면 안 된다라고 쓴소리를 하셨는데 청와대 해명으로 좀 어떻게 오해가 풀리셨습니까 오늘? 청와대 해명은 그런 거죠. 그냥 갑자기 단톡방 탈퇴. 그거 우리 일반 시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우리 보지 말자예요. 다시는 보지 말자. 그렇지, 사실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랬다는 게 가장 충격이었고 두 번째가 수보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은 고별 브리핑에 이제 빠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엮여져서 뭔가 그 감정이 묻어나는 거 아니냐.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이게 맞냐 이런 얘기가 쭉 있었는데 단톡방 일은 그렇지 않다. 인사를 남겼다. 거기에 뭐 한두 명 있는 게 아닐 테니까. 그럼요. 김용태 의원님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아마 묶여 있을 거예요. 이제 그분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렇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드러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청와대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보에 참석하지 않은 건 휴가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뭐 청와대의 해명은 불필요한 오해가 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그것 때문에 괜히 국가정책이나 지금 수해로 심란해져 있고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과 그 민심에 괜한 이제 문제가 생길까 봐서 아마 그렇게 밝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남습니다. 예. 하나는 이 장마의 이 어려운 상황에 휴가를 가려고 생각했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라는 생각이 하나 남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쨌든 고별 브리핑에는 오셔서 인사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지 여기 기자들하고 인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남습니다만 어쨌든 불필요한 뭐 그 이른바 뒤끝회장 이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해명으로 잘 드러난다고 봅니다. 지금 김용태 의원님은 지금 오해가 안 풀리셨고 박용진 의원님은 지금 오해가 상당수 좀 풀렸지만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에서 물러난 김조원 전 수석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통상 퇴임하는 수석들은 청와대의 기자실에 들러서 마지막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 김조원 수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 그분의 그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에 대해서는 뭐 사회적 비판이 커지겠죠. 그리고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김조원 수석이 물러나서도 집을 팔아야 된다. 두 채 중 한 채는 팔아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민정수석에 계시다가 나왔잖아요. 김조원 수석 같은 경우는 뭐 뒤끝도 아니었고 독대하고 인사도 하고 나왔는데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중에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청와대 나와서도 집을 팔아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게 청와대를 나갔잖아요. 그럼 어떤 집을 정리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런 강제성이 계속 유효한 겁니까? 전직 청와대 수석에게도? 저는 뭐 민정수석 하셨을 때에도 집을 제3자가 팔아라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퇴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아마 김조원 수석이 현 정권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뭐 감사원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또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까지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셨는데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그런 행동을 좀 감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